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가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짐바브웨는 1965년 12월 이언 스미스 주도로 영국령으로부터 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소수 백인 주도의 유방적인 독립이었기에 1979년 6월 흑인에 의해 참정권을 확대한 짐바브웨 로디지아를 수립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영국이 식민지인 로디지아로 복귀한 이후 1980년 4월 로버트 무가베 주도로 현재의 짐바브웨로서 새롭게 독립하였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레이트 짐바브웨 석조 유적군도 유명합니다. 이 유적은 선화족이 건설한 것이지만 과거에 짐바브웨를 식민지로서 맡은 백인들이 열등한 흑인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건강 유적이라고 생각해 토굴꾼들이 유적을 싹 쓸어갔으며 그 뒤로도 시바 여왕의 분대지라거나 아랍인이 지은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새 조각시상이 짐바브웨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연 상태 자체는 무척이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짐바브웨 특성상 미기벌 지역이 많고 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사바나 평원이 전국적으로 펼쳐 있습니다. 한때 킨치타 발견다고 범석을 떨어진 곳도 이곳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환경오염도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동북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공동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하라레가 위치한 수도권 지역은 여름이 크게 잡지 않는 반면 수도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확실히 더운 여름이 나타납니다. 또한 북서쪽 국경지대에는 겨울에는 춥지 않는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는 스택기후가 나타나며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꽤 큰 도시인 블라와요가 있는 곳으로 여기서는 동북부 지역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1980년대 독립 당시에 의원 내각제 있었으나 1987년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후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상원과 하원 의회를 거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0년 독립한 이후 로버트 무가베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였으며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야당 대표인 모건 창기라이가 이끄는 승리하는 등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창기라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무가베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혼자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85%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지지 세력의 반발과 유혈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의 중재로 무가베가 대통령을 창기라이가 총리를 수행하는 식으로 해보를 보았습니다. 이후 2013년 대선에서 무가베가 61% 여유롭게 당선되었습니다. 모건 창기라이는 원래 노동운동으로서 짐바브웨 노총의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노총위원장 재임 당시에 집권 여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던 노총을 개혁하여 노동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기변화운동을 저지하였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섭섭하겠지만 극심한 경쟁하는 것 가운데 지속되면서 2016년 8월
현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 세력도 적극 동참하여 선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가비를 지지하던 세력들도 일부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하라레에서 벌어지는 시위만 해도 20만 명 가까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수도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무가베는 시위대에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체르턴과 물대포로 무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의 진압과 관련해 짐바브웨 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의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 11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군은 무가 대통령과 가족 주권들을 재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영부인 그리스 여사에게 넘기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력한 대선 후보인 에머슨 음낭과와 전 부통령을 파면하고 내조전은 이번 쿠데타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언론들은 보도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월 20일 정격 사임하면서 무가베의 37년간의 독재는 종료식되었습니다. 음낭가와 역시 무가베의 직후로서 만데벨레족 박살에 관여하며 그의 장기 독재를 도운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민주화 여기까지는 여전히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가베 출출들이 새로 출범한 음낭가와 정부는 무가베의 독재 정권 시절 무가베가 망친 정책들을 폐기하며 무가베 정부와 차별하는 데 노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대선에서 음낭가가 50.8%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짐바브웨 야당은 여성 의원과 여성 합당과 2명의 군인들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짐바브웨 정부는 20년 전에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들에게 30억 달러를 보상하는 협정을 선언하였습니다. 짐바브웨의 한 세기 넘게 토지 소유권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국기를 늘어났다는 이유로 1988년 이후로 이런 도사를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8월 BBC는 짐바브웨에서 14살 어린 소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다가 숨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짐바브웨가 사형제 폐지를 승인하였습니다. 사실 짐바브웨는 2005년 7월 20일 이후 1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음낭가와 대통령 부인들 독립운동을 한 적이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IMF에서 개발 동서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짐바브웨 인지도를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주변 이웃들에 비하여 임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3위 행거리 바이마를 보호하고 다음과는 초인플레이션 국기모습입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날 새로 뽑은 지표가 하루 만에 휘적으로 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로서는 연간 물가 상승이 무려 2억 3천만 6%, 이것도 2008년 1월에서 7월까지만 통계입니다. 2008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플레이는 7%입니다. 이것도 축소돼서 발표된 것이라고 합니다.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의 빵방국이라고 불릴 정도 근실한 국가였습니다. 교도 좋고 국토의 50%가 배관 경쟁지로 남부 아프리카 최대의 농산물 수출 국가였습니다. 또한 금, 백금, 크롬 등 비롯하여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인프라나 국민교육 수준도 아프리카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짐바브웨는 로데지아가 건국되기도 이전에 1940년부터 제철소를 1960년부터는 질산 아모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최대 제철소인 짐바브웨 철강회사는 제전성기에는 포항제철 건설 초와 맞먹는 200만 톤 철강을 생산했으며 기본 80%를 수출하며 해외 수출을 증진시켰습니다. 직원 수는 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고 제철소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독립제 직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개발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돼 약 40%의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독립 초인 1981년에는 1인당 GDP가 $1,000 세계 평균 40%를 기록하여 중진국 문턱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개발 자체가 원래 잘 나가던 일자사로 농업과 강업의 정도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우유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 1995년에 닥친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초반에도 짐바브웨 경제는 최고의 재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무가베 정권이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하여 물가를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암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주당 물가 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현황에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가베 정부가 한 행동이 바로 대규모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돈을 찍어내야 부족한 세수를 맺고 우려는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연 20%의 인플레이션을 이런 상황에 돈을 더 찍어냈으니 결국 또다시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급락하였습니다. 세수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 파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형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과정을 밟은 시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무가베 정권은 강제적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민 시절은 짐바브웨의 모든 농지가 전체 인구의 1% 수준의 백인들이 소유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실상 짐바브웨의 경제를 향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던 것이 독립하면서 자유 매입, 자유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유서 분배 행식으로 토지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정된 토지가 학인들에게 재분배되었습니다. 토지 몰수 후 무상 분배 형식으로 토지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토지 구입 비용을 제공할 테니 유상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국제 지지 문제와 국가 통합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분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집어들면서 영국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지원금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유산 분배의 토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무가베 정권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의 이익을 모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토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반발해 백인 농장주의 토지를 제공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인 농장주들이 주거나 토지를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무가베 정권은 이를 받기보다는 이에 동의하여 백인들이 토지를 모두 강제히 몰수하여 분배하는 토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짐바브웨는 서방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무가베 독재가 실시됨에 따라 서방국가는 인권주의, 독재주의, 부재, 언론 탄압 등의 이유로 짐바브웨에 대한 무상 원조를 중단시킨
시켰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무계획적으로 농지를 분리하다 보니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분배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작 농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지을 줄 몰랐습니다. 또한 무상원조 중단과 경제 제재로 필요나 농기구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국가 경제 건강에서 농업이 파탄나갔으며 식량 수출 국가가 조치의 최악의 식량 부족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상 압수 덕분에 지방 언론들은 흑인 정권이 불쌍한 백인들을 타령한다고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사실 생산 과정은 별개의 저임금 노동과 고용주의 혹사에 시달린 흑인들이 불만을 남용지가 당하는 백인 민대가 거하게 타령하는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횡포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대대적인 토지 증거 운동도 같은 앞나라의 흑인들을 대우하였던 백인 지주들이 당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토지로 빼앗기고 쫓기는 백인들은 처음에는 무가배가 오를 때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원래 자신의 토지로 돌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가배를 지지했던 거의 대다수 짐바브웨 흑인은 토지에 대한 반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인에게 현금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백인이 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농업과 공업과는 달리 토지 증거 사태와 함께 대부분의 짐바브웨 백인은 무교를 투표하였고 백인이 다시 돌아서 모든 생활을 새로 시작하며 짐바브웨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짐바브웨에서 얼마 남지 않는 백인의 대립을 의사합병에서 농장과는 무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흑인 선교를 위해 입국한 백인 선교사들입니다. 폴 세로라는 여행 작가가 짐바브웨를 방문해 본 백인 농장주들이 나주고 다른 농장들 현실을 보면 농기계는 죄다 넋을고 고장나 방치되어 있으며 농장도 대다수가 황무지같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들이 농장 일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찌빠르게 농장의 대부분을 재배하여 파는 이들은 국소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한 농장이라도 흑인들은 당연히 얘기는 냈답니다. 목의 대통령에게 받은 땅인데 누가 빼앗는다는 것, 백인들이 달라고 하면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배에 받은 흑인들뿐 아니라 모바이 정권의 비판적이 된 흑인이 대부분 다 백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흑인들이 토지 반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거의 20년 전이 흔 뒤라서 혹시라도 토지를 반환하려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엄청난 반발과 혼란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거기 도피한된 농장주 대부분은 토지를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농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전사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는 에피소드에서도 나오던 백인 농장주들이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권을 가리기로 선진 농업 기술로 짐바브웨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인 농장주들이 죄다 쫓겨나니까 농장을 물러받은 흑인들이 백인들만큼 농업 기술력이 없어서 농업을 죄다 망치했고 이를 짐바브웨 경제 파탄이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